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220페이지에 그 3번에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 여기부터요. 이게 첨부 서면, 등기할 때 무슨 서면을 첨부하느냐. 아직까지는요, 지금 우리 3, 4월 단계까지는 요 첨부 서면을 왜 내는지만 우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교재도 상당히 많습니다. 요 인감까지 220페이지부터 요게 어디까지냐 하면 여러분 그 237페이지 위에까지 이 내용인데 요거를 한 면에 다 넣어드렸습니다. 수업 자료 앞전에 이어서 보십시오. 그 페이지는 6페이지입니다. 신청 정보까지 했고, 그 2번 등기 신청 첨부 정보, 첨부 서면입니다. 왜 내는지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내용은 아직 앞으로 다 배우니까요. 등기 원인 정보 보십시오. 등기 원인 정보라 그러면 등기 원인이 말이죠. 거기 매매, 정여, 아니면 판결로 등기할 때는 판결서인데, 등기 원인이 매매면 매매계약서, 정여면 정여계약서, 판결로 등기할 때는 판결서가 원인 정보. 과거에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그랬지만 지금은 그냥 등기 원인 정보라고 합니다. 매매하고 등기할 때는 당연히 매매 계약서를 내야 되겠죠. 그 이야기고. 두 번째, 금인 계약서. 요거는 계약서에 금인 받아서 요 금인이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서 금인 받는데, 최근에 금인 계약서, 금인 받는 게 중개사법에서도 배우죠. 그러나 출제 빈도가 요거 낮아진 거는 거기 보시면 1번에 매매, 교환, 정여, 확정 판결로 등기할 때 요 계약서나 판결서에 시군구청장한테 이 금인이라는 말이 금인도장을 받는 건데, 금인도장을 받은 계약서를 금인계약서라고 합니다. 요걸 제공하는데, 다만 이번에 등기 신청할 때 금인요하지 않는 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기할 때 경공매, 수용, 가등기, 말소등기인데, 가등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중개사법 시험에 가등기 물어가지고 가등기 할 때 금인 받습니까? 본 등기할 때 받습니까? 물으면 본 등기할 때 받습니다. 그런 건 나왔죠, 최근에 한번. 그래서 금인이 왜 출제 빈도가 낮아졌냐 하면 그 바로 밑에 3번에 거래가액. 여러분, 이 거래가액을 신고하는데, 매매는 중개사법 시간에 배우는 거래가액 신고하고 신고 필증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매매는 거래가액을 신고하면 뭐 받은 거로 간주한다? 금인. 그래서 중개사법 시험에 거래가액 신고 절차, 이걸 묻고 금인을 묻는 경우가 이제 많이 낮아져서 앞에 있는 2번, 그 괄호 2번에 금인 받냐 안 받냐 그것만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래가액 신고 절차는 중개사법 시간에 나오고 배우고 또 중개사법 시험에 나오고, 우리는 거래가액 신고하고 신고 필증을 등기할 때 낸다는 거 아시고, 그 다음 매매 목록 있죠. 요 매매 목록은 어떤 경우에 매매 목록을 내느냐, 그 뒤에 부동산이 2개 이상이거나
당사자가 여러 명이라는 것은 매매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여러 명이면 이걸 적어서 매매 목록에 적어냅니다. 그래서 두 가지죠. 매매 목록은 부동산이 2개 이상이거나 당사자가 여러 명이면 매매 목록을 낸다는 거 아시고, 그 다음 등기 필정보인데 옛날 등기 필증 있죠. 여러분 등기하고, 지금은 의무자지만 이 등기 의무자가 매도인이 자기 이름으로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받아온 등기 필정보를 매도인이 이제 매매하고 등기할 때는 의무자인 매도인이 갖고 있는 등기 필증, 그전에는 등기 권리증, 이걸 제공하라는 거죠. 왜 내느냐? 등기 의무자임을 확인하려고 냅니다. 나중에 인감, 여러분 맨 끝에 그 12번 등기 신첨부 정보 12번 인감하고 등기 필 정보는 왜 낸다고요? 등기 의무자임을 확인합니다. 이거 가지고 이런 말 하죠. 등기할 때, 등기소에 가서 등기할 때 등기 의무자 매도인은 등기소 안 가도 됩니다. 여러분이 매도인이라면 등기할 때 등기소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매도인은 법무사가 하든 매수인이 하든 등기 의무자인 매도인에 뭐가 가야 됩니다. 등기소로 이거 하고 등기 필 정보하고 뭐를 제공해야 됩니다. 인감. 그걸 내면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 정보와 인감을 내면 그걸 가지고 등기 의무자가 매도인이 매매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알겠죠? 확인. 그래서 이 등기 필 정보를 내야 됩니다. 다만 1번에 등기 의무자가 등기 필 정보를 분실했다. 등기 필 정보가 없다. 분실했다면 요거 나왔죠. 재작년에. 등기 필 정보 분실했다면 절대 재교부. 한번 등기 필 정보는 교부되면 절대 재교부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물으면 안 됩니다. 재교부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3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의무자가 등기할 때 이제 직접 출석하면 됩니다. 방금 등기할 때 등기 의무자는 등기소 간다 했습니까? 안 간다 했습니까? 매도인이 안 갑니다. 단 등기 필 정보가 분실되면, 분실되면 의무자가 직접 가서 확인하면 됩니다. 출석해서. 또 하나는 법무사한테 맡기면 위임 확인 서면 위임 확인 서면은 법무사한테 맡기면 법무사들이 위임 받았다고 자기들이 확인 서면을 제출해 줍니다. 이걸 제일 많이 합니다. 요 위임 확인 서면. 그럼 대부분 등기는 누구한테 맡겨서 하죠? 법무사. 법무사가 요 위임 확인 서면을 작성해서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공정 서면은 변호사한테 가서 공정을 받아가지고 변호사한테 가서 이 공정은 늘 비싸다. 비싸다는 말은 공정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공정 받는데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줘야 됩니다. 공정 받아서 그 서면을 내면 되는데 요 3가지 방법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게 그 위임 확인 서면 법무사한테 맡기면, 자 보세요. 여러분도 앞으로 중개 거래하실 때 등기 필 정보가 없으면 분실되면 요 3가지 방법 중에 법무사한테 맡기면 법무사들이 요거 있죠. 위임 확인 서면 작성해가지고 제공해 줍니다. 그런 방법으로 등기하면 됩니다. 직접
출석해도 되지만요. 자, 2번 등기필 정보를 제공을 요하지 않는 등기도 있죠.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는 등기필 정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없죠. 없는데 제공하냐 안 하냐고 묻는다 그랬죠. 제공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거 있죠. 등기 권리자의 이 말은 권리자가 승소 판결받아 등기할 때는 권리자가 할 때는 안 냅니다. 의무자가 할 때는 낸다고 맨 끝에 저를 적어놨습니다. 상속으로 등기할 때는 상속받아 등기할 때는 안 냅니다. 단 반대로 맨 밑에 줄에 유증 있죠. 우리 유증할 때 했죠. 유증으로 등기할 때 하고 특히 요거 등기 의무자 매도인이 승소 판결받아 등기할 때는 매도인 자신이 갖고 있는 등기필 정보는 누가 갖고 있죠? 의무자가 갖고 있으니까 요건 제공하고 앞에 권리자가 할 때는 안 냅니다. 그러면 제일 많이 묻는 게 우리 이거 했죠. 판결을 받아 등기하는데 권리자가 판결을 받아 등기할 때는 안 냅니다. 권리자는 매수인이죠. 의무자 있죠. 의무자가 판결을 받아 등기할 때는 냅니다. 그럼 왜 의무자가 할 때 냅니까? 등기필 정보는 권리자가 갖고 있습니까? 의무자가 갖고 있습니까? 의무자가 갖고 있는 거죠. 등기할 때 내는 게. 그래서 의무자가 승소 판결 받아 할 때는 냅니다. 이런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외우는 거 아닙니다. 자, 5번. 토지 거래 허가하고 다음 6번. 농지 취득하고 등기할 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요 둘은 토지 거래 허가는 중개사법 시간에 농지 증명 요거는 공법, 농지법, 중개사법 시험에도 농지 증명 받냐 안 받냐 자주 나오죠. 중개 실무에서 문제. 우리도 농지 증명 필요하냐. 지금은요. 여러분 제공한다 안 한다 쭉 적어드리는데 한 번씩 읽어. 이거 계속 말씀드립니다. 암기 아닙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됩니다. 5번의 토지거래 허가는 토지에 대한 유상입니다. 항상 유상의 소유권 이전하고 지상권 이거요. 지상권도 유상으로 할 때입니까? 무상으로 할 때입니까? 유상이 무슨 뜻이죠? 지료 직업이 있는 지상권. 지료 직업이 없는 무상의 지상권은 허가 대상 아닙니다. 그 두 가지 꼭 아시고 허가 제공하는 거. 그러나 2번 무상정여 지상권 외에 전세권, 임차권, 저당, 경매, 상속, 수용, 진정, 명의 이런 건 허가 대상 아닙니다. 딱 허가 대상인 거 1번 유상의 소유권 이전 매매하고 유상의 지상권 두 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농지 증명 이거요. 여러분 농지법에서 배우고 중개사법에 또 배우고 우리는 등기할 때 농지 증명 요하는 거는 1번 매매 증여, 신탁, 경매, 농지 전용 허가 신고 이거 농지법 시간에 배우죠. 주말 영농으로 농지 취득하는 거 이거 여러분 중개사법 시험에 주말 영농으로 농지 취득하는 거 자주 나오죠. 중개사법 시험에 판결, 학교 법인 등이 농지 취득할 때 농지 요합니다. 자, 우리 시험에는 농지 증명 요하지 않는 거 2번 이걸 물었죠. 쉽게 나옵니다. 상속, 수용, 점유 취득 시효, 공유물 분할, 농지를 공유하고 있다가 분할할 때, 가등기, 담보농지로 취득할 때, 국가 지자체가 등기할 때,
이걸 주로 물었죠.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는 1번을 잘 봐두시고, 농지증명 이건 2번에 있는 농지증명 요하지 않는 거, 이걸 잘 봐두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외우라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농지증명 2번, 상속, 수용, 점유취득시효, 농지 공유하고 있다가 분할할 때, 가등기, 담보농지 취득,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거, 국가지자체가 등기할 때, 이때는 안 내죠. 농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7번,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는, 여러분, 주민번호 있죠? 우리는 주민등록번호를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적어내죠. 등기할 때. 주민번호가 없는, 국가부터 그 1번부터 5번까지 주민번호가 없는 국가부터 5번 외국인까지는 이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됩니다. 자, 지금은 누가 부여하는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관, 외국 정부 이름으로 등기할 때는 국토부 장관이 부여하고, 제외 국민은, 주민번호가 없는 제외 국민은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하고, 법인, 외국 회사까지 포함해서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부여하고,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있죠. 종중 등 단체는 시군, 구청장이 부여하고, 외국인은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이나 외국인 관서의 장이 부여합니다. 자, 가끔, 자주는 아니고요. 요 5가지 써놓고 누가 부여하는지 묻는 거를 10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최근에 한 번 나왔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이제 누가 부여하는지만 오늘은 정리하시면 됩니다. 당장 외우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당장 다 외우라가 아닙니다. 8번, 주소 증명 정보는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는 소유자, 이전 등기 있죠, 여러분. 거기 이전 등기는 매매로 이전 등기할 때는 양쪽 다 매도인, 매수인, 가간통이, 요거 아셔야 됩니다. 매매로 이전 등기할 때는 매도인 거, 매수인 거 다 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말하면 매도인은 주민등록 초본을 내고, 매수인은 등본 내면 된다고 했죠. 그건 실무적인 이야기지만, 시험에는 가간통 알아두셔야 됩니다. 가간통, 매매, 등기 의무자인 매도인도 내고, 주민등록 등초본, 등기 권리자인 매수인도 냅니다. 가간통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 가간통이 매도인, 매수인, 또는 시험에는 등기 의무자, 권리자, 의무자인 매도인도 내고 권리자인 매수인도 낸다는 거, 그걸 묻습니다. 양쪽 다 냅니다. 9번, 토지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 이 대장은요, 여러분 이미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대장을 내는 거는 소유권 보존 이전 등기할 때 내지만, 특히 요거 부동산 변경, 그 중에 토지 분할하고 변경 등기할 때는 뭐부터 먼저 정리해야 된다고 그랬죠? 대장부터 순서가. 건물은 증축, 건물 증축으로 인한 변경 등기할 때는 이것도 뭐부터 먼저 정리해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 그래서 대장부터 대장 정리하고 변경 등기하러 갈 때 요 대장을 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10번, 도면했죠. 지적 토지는 지적 도면, 건물은
건축물 도면인데, 이 도면은 늘 이 두 가지, 하나는 구분 건물, 아파트 같은 구분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는 아파트 도면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고, 특히 제일 많이 묻는 게 이거 있죠. 우리 했죠 다 여러 번. 부동산 토지 건물의 일부, 여러분 토지 건물 일부의 용의권 등기할 때는 그 일부를 표시한 지적 도면이나 건물의 도면 내라. 이거 제일 많이 물었잖아요. 일부의 용의권 등기할 때 도면 내는 거. 요거. 그 다음에 11번. 법인 아닌 사단. 나중에 나오지만 또 종중 등의 이름으로 등기할 때 요 5가지. 정관, 기타, 규약, 대표자, 관리인, 정명, 서면. 3번이 중요하니까 요 3번 다시 설명드리고, 4번 대표자 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가 주민등록등본입니다. 5번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 아까 위에서 종중 등이 등기할 때는 이 등록번호 누가 부여한다 그랬죠? 시, 군, 구에서 부여한다 그랬죠. 3번 보세요. 종중 등이, 여러분 요거 묻습니다 시험에. 종중 등이 등기할 때는 종중의 이름으로 총유물 관리 처분에 대한 사원총회 결의서가 바로 밑에 설명에 나옵니다. 이게 처분 결의서입니다. 보세요. 종중이 종중 땅을 처분하고 등기할 때는 처분 결의서를 냅니다. 종중총회 처분 결의서. 이거는 종중 등이 등기 의무자인 경우에 하나서 내죠. 왜 그러냐? 종중 땅을 종중이 처분했으니까 권리자입니까? 처분하면 의무자입니까? 의무자. 반대로 따라서 종중 등 단체가 등기 권리자일 때는 이 처분 결의서를 안 냅니다. 꼭 묻는 거 있습니다. 요 3번에서 종중 등이 처분 결의서는 등기 의무자일 때 냅니까? 권리자일 때 냅니까? 이걸 꼭 묻습니다. 자주 나옵니다. 이 부분도.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12번 인감입니다. 여기까지인데 이렇게 많죠. 인감. 부동산 소유자 등이 의무자일 때 아까 제가 의무자의 인감, 매도인 인감 내죠. 의무자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인감 대신 동사무소에서 발행하는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이게 인감 대신 냅니다. 서명사실 확인서라고 발급해 줍니다.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그러나 중요한 거는 2번 인감을 내느냐 안 내느냐를 묻는데 책에 이게 마지막에요. 대단히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책에. 나중에 그 234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그러나 여러분은 딱 인감 제공하지 않는 거 2번. 지금까지 나온 거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는 안 냅니다. 부동산 멸실 등기할 때 안 냅니다. 제한물권, 요거 잘 알아두셔야 된다고 그랬죠. 제한물권, 전세권, 저당권, 말소 등기입니다. 자, 그것도요, 그냥 말소 등기 아니고요, 전세권, 저당권, 말소 등기. 요거 할 때는 안 냅니다. 전세권, 저당권, 말소 등기. 요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는 인감 제공하지 않는 등기 물을 때 전세권, 저당권 등 제한물권, 말소 등기. 그걸 답으로 구합니다. 자, 이렇게 많습니다. 이거를 다 지금 시작할 때 또 중간에 암기가 아닙니다. 이런 걸 냅니다. 등기할 때 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전체에서 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 문제인데
중요한 걸 다시 말씀드리면 농지증명 요거 하고 2차 과목의 농지증명은 농지법, 공법, 농지법, 중개사법, 우리 등기법 다 나올 수 있죠. 그죠? 물론 해마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그 다음 여러분 아까 우리가 도면 10번 도면 이거 제일 많이 묻죠. 도면. 근데 11번은 3번 11번에 3번 요게 중요하고 요런 식으로 좀 중점을 두고 봐두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전체를 먼저 보십시오. 이런 걸 낸다고 전체를 우선 아직 파악하고 있으면 됩니다. 아직 7, 8월 문제풀이 가서 출제되는 유형들을 제가 이제 분석해 드릴 테니까 지금은 이런 전체적인 첨부 서민이 있다. 이 서민이 뭐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여러분 교재는 이제 여기입니다. 237페이지 6번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등기 신청의 접수 심사인데 접수하고 넘겨보세요. 심사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각하 사유가 나옵니다. 마지막 설명되는 게 이제 각하 사유인데 240페이지 그 맨 밑에 각하 사유, 각하 있고 우측에 이 각하 사유 책에 있는 그 11개 박스 안에 있는 거는 좀 자료로 다 적어드렸고 이건 한번 읽으시면 되고 중요한 건 그 2번이죠. 각하 사유 2번 241페이지 맨 밑에 사건이 마지막으로 제가 등기법 12문제 중에 마지막 예상 문제가 사건이 등기할 사건이냐 아니냐 요거 오늘 자료로 정리해 드립니다. 책에고 241페이지 맨 밑에부터 242페이지 그 위에까지 나머지 각하사유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등기 끝나면 244페이지에 그 이의 신청 있죠. 5번 요건 제가 마지막 자료로 정리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완료되면 249페이지 여기 완료 후에 등기 실행 완료 후에 이제 등기 필정보 교부와 교부하지 않는 거 그리고 등기 필 통지까지 253페이지까지 이제 그 다음 그 서식은 참고로 보시고 뒤에는 이제 여기까지 마지막 그 남은 내용을 요 자료 여러분 앞전에 나간 자료 7페이지 8페이지 요거 정리합니다. 자 7페이지 보세요. 등기 심사해 놓지만 등기 심사라고 되어 있지만 접수 그 등기 신청 접수에서는 요거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같은 부동산에 동시에 여러 개의 등기 신청이 있으면 같은 접수번호 부여한다. 동시 신청하면 같은 접수번호 부여한다. 또 하나는 2번 등기관이 접수번호 순서에 등기 마치고 자 등기는 언제 효력 발생합니다? 접수한 때 접수 시에 접수한 때 효력생 요거 잘 묻죠. 접수한 때 요거 꼭 알아두시고 자 2번에 각하 사유 11가지 이건 그냥 읽어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런데 그 3, 4번이죠.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번 사건이 등기할 사건이 아닌 거 10개 요 10개는 법에 있습니다. 법에 있는 10개 요거는 여러분 그 책에 이제 있지만 제가 따로 이렇게 적어드렸죠. 그리고 이제 우측에 4번 이게 이제 비교 등기할 사건인 거 아닌 거 OX로 오늘은 앞전에 요거 거의 많이 했습니다. 오늘 다시 정리하면 됩니다. 자 3번 먼저 보세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거 1번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이나 권리 특히 물건도 있지만 권리 중에 등기 능력이 없는 권리를 등기 신청하러 왔다. 제일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유치권이죠. 이거 유치권은 등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유치권을 등기해달라고 왔다. 사건이 등기할 수 없는 거죠? X. 그 X니까 각하가 돼야 되죠. 이거는 각하. 그는 각하도 각하지만 이게 등기할 수 있다 없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2번,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을 등기 신청하러 왔는데 맨 끝에 제사, 요거 실제 제사를, 제사 아시죠? 제사, 집안에 제사를 누가 지내느냐, 그걸 특약을 하고 등기해달라고 왔다는 건데, 제사 특약은 등기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 시험엔 아직 안 나왔고 법무사라는 자격시험에 나왔죠. 제사 특약은 등기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3번 신청, 구분 건물 우리 했죠. 구분 건물의 아파트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분리 처분 금지인데 거기 위반하여가 분리하여, 여러분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대지 사용권, 대지권 같은 말이라고 그랬고 분리하여 등기하러 왔다. 이거 X 안 됩니다. 4번 농지 몇 번 합니까? 우리 농지에는 전세권 등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걸 등기하러 왔다. 5번, 3번, 5번 제일 많이 나오죠. 5번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요거죠. 아까 분리하여 양도, 이전 양도하거나 피담보 채권과 저당권을 분리하여 무슨 다른 채권 담보로 하여 등기하라. 분리하여입니다. 분리해서 안 되는 건데 분리하여 등기하러 왔다. 그 다음에 6번, 7번 일부 지분에만 보존 등기 안 되는데 등기하러 왔다. 7번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상속 지분만에 상속 등기해달라. 안 됩니다. 6번, 7번은 나중에 우측에서 다시 설명드릴 건데요. 자기 지분에만 안 됩니다. 6번, 7번은 전원명의, 요거 나중에 비교해 드립니다. 전원명의로 하면 됩니다. 전원의 이름으로 하는 건 됩니다. 8번 관공서나 법원에 촉탁 있죠. 특히 법원에 촉탁으로 할 등기가 이겁니다. 이거 가압류. 여러분 가압류할 때 배웠죠. 가압류 등기는 법원에 촉탁이 와야 되는데 이거를 직접 등기소에 가서 신청하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자주 나오죠. 가압류는 신청으로 하는 거 안 됩니다. 법원에 뭐가 와야 됩니다. 촉탁이. 그 다음 9번은 다 아시는, 이미 보존 등기된 부동산을 다시 이중으로, 보존 등기되어 있는 걸 또 보존 등기해달라. 안 되죠. 당연히. 10번 그 밖에 신청 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등기. 이게 뭐였냐 하면 우리 시험에 한번 나온 게 맨 끝에 적어드린 아파트 분양약관에, 여러분 이거 우리 공법 등에서 전매금지, 전매금지는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전매할 수 없다. 그 전매금지 특약, 이 특약은 되지만, 특약은 할 수 있지만 뭐는 못한다? 등기는 안 됩니다. 이게 특약을 못한다가 아니고 이런 것들을 뭐를 못한다? 등기는 안 된다. 자, 요 10가지 꼭 읽고, 이건 등기 안 되는 겁니다. 사건이. 자, 이제 4번 우측으로 갑니다. 등기할 사건인가 아닌가. 또 이거 거의 다, 여러분 여기 나온 거 거의 다 했습니다. 우리 강론에서. 강론이라는 게 각종 등기할 때 다 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정리입니다. OX입니다. O는 그 1번부터 여러분 10번까지 10개 제일 중요한 것만 추려서,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추려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OX입니다. 보세요. 1번, 2번 이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1번 부동산 일부, 여러분 분할하지 않은
토지 건물의 일부 말이죠. 일부. 첫 시간부터 뭐 부동산 일부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용의권은 되죠. 일부에. 그리고 방금 앞 페이지에서 부동산 일부에 용의권 할 때는 뭐를 내라? 도면. 일부를 표시해서 도면 내라. 제일 많이 물었죠. 그 밑에 이제 비교. 그러나 부동산 일부에는 소유권 보존 이전, 저당, 가압류는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죠, 일부에는. 그리고 2번, 공유 지분 3분의 1. 3분의 1 지분을 여러분이 3분의 1을 갖고 있다. 어떤 부동산에 3분의 1을 갖고 있을 때 지분은 이전 처분 자유니까 지분 처분 자유니까 민법에 공유 지분 처분 자유니까 이전 저당 가압류 가처분 다 됩니다. 단 공유 지분이 안 되는 거 밑에 공유 지분에는 소유권 보존하고 용의권 제일 많이 묻는 게 공유 지분에 용의권이 등기되느냐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수없이 나왔죠. 용의권 지분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도 지분에는 용의권 안 됩니다. 1, 2번 이거 여러분 등기 시작할 때 설명드린 거지만 마지막 지금 끝까지 부동산 일부냐 공유 지분이냐 꼭 구분하시고 여러분 시험에 해마다 안 나오는 해가 없습니다. 뭐를 하느냐 못하느냐만 묻는 거죠. 이 전체를 다 내는 게 아니고 뭘 할 수 있다 없다. 3, 4, 5, 6번 요거는 가등기 할 때 했죠, 여러분. 가등기 할 때. 3번 채권적 청구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가등기 되고 5. 물권적 청구권 말소 등기 청구권은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X. 4번 가등기상 권리 처분 이전 금지 가처분은 되고 본등기 금지 밑에 본등기 못하게 가처분하는 건 안 된다. 5번 수인의 가등기 권리자 중 1인이 자기 것만 본등기에 가야 됩니다. 지분만. 전원 명의로 하는 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6번 시기부 정지조건부 권리는 가등기 되고 종기부 해제조건부 권리는 가등기 안 된다. 이거 다시요. 3, 4, 5, 6번 지난주 여러분 가등기 자료에 가등기 할 수 대상 있죠? 대상 있었죠? 가등기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가등기 1번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8가지 가등기 가셔서 다시 한번 또 정리하셔야 됩니다. 3, 4, 5, 6번 요거 7번, 8번 방금 앞에서 좌측에 7번 공유자 중 1인이 공유자 전원 명의로 보존 등기하는 건 되고 자기 지분 7번 밑에 자기 지분만 보존 등기 안 됩니다. 8번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 전원 명의로 상속 등기하는 건 되고 자기 지분 여러분이 공동상속 받아서 여러분 지분만 등기해달라는 거 안 됩니다. 그리고 밑에 7번, 8번은 자기 지분만은 안 되고 전원 명의로 하는 건 된다고 설명했죠. 아까 좌측에서. 9번 공유 지분 공유 지분은 이전 상속 저당 가압류 다 되고 합유 있죠. 합유. 자 중요한 거 이거 합유. 합유 지분은 등기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합유 지분은 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합유 지분을 이전 저당 상속 가압류 안 됩니다. 합유 지분 자체가 뭐가 안 됩니다.
등기가. 10번 구분 건물, 아파트 할 때 있죠? 아파트에 토지만에 건물만에 서주고 토지만에 건물만에 되는 거는 용의권이고 안 되는 게 아파트 땅만 건물만 팝니까 못 팝니까? 땅만 파는 거 안 되고 땅만 저당 잡는 거 안 되죠 이거. 그래서 아파트 땅만 건물만 이전 저당 안 됩니다. 이 10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아까 3번 4번 좌측에 마지막 예상 문제고 꼭 정리해야 됩니다. 5번 등기 필정보 통지를 요하지 않는 경우 써놓고 밑에 제가 이렇게 적었죠. 원래는 여러분 등기 필정보를 주죠. 등기하고 나면 등기 끝나면 등기 필정보를 줍니다. 누구한테 주죠? 등기 권리자. 등기 권리자 누구죠? 매매 같으면 매수인. 여러분이 집을 사고 땅을 사면 등기 끝나면 매수인한테 등기 권리자입니다. 시험에는 매수인으로 안 나오고 매수인은 등기 권리자입니다. 매수인에게 주는데 여기 7개, 요 7가지는 등기 필정보를 교부하지 않는 거예요. 예외입니다. 예외. 이걸 거기 여러분 교부하지 않는 예외. 요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교부하는 게 원칙인데. 1번 등기 권리자인 매수인이 등기 필정보 통지를 교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 원하지 않으면 등기 필정보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이제 원하지 않으면 안 받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매수인이면 등기 끝나고 내가 등기 필정보를 안 받겠다면 안 줍니다. 2번 국가나 지자체, 서울시 이야기했죠. 서울시. 국가나 서울시가 등기 권리자로서 등기했을 때는 국가나 서울시에게는 안 줍니다. 국가한테는 안 줍니다. 서울시까지. 3번, 4번은 3개월 알아두시면 됩니다. 3개월. 3번은 전산정보 처리 조직으로 통지받아야 할 자가 3개월 이내에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수신 안 한다. 이건 전자신청했을 때고 4번 등기필정보 통지서를 수령할 자가 등기 마치고 3개월 이내에 그 서면을 수령 안 했다. 이건 방문신청입니다. 4번은. 그래서 3번, 4번 전자신청이든 방문신청이든 몇 개월 이내에 안 받아가면요 3개월. 이거 교부하지 않습니다. 3개월 알아두셔야 됩니다. 3개월. 5번 성소한 의무자가 누굽니까? 매도인이 등기했을 때는 매도인에게는 안 줍니다. 누가 했을 때는 줍니다. 권리자, 성소한 권리자. 매수인이 했을 때는 주지만 의무자인 매도인이 했을 때는 안 줍니다. 의무자 거기를 권리자가 하면 주고 의무자가 하면 안 줍니다. 6번이 등기 권리자를 대위. 여기 대위가 앞전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했을 때 채권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줍니까 안 줍니까? 채권자에게는 안 줍니다. 7번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우리 배웠죠. 보존 등기 직권으로 했을 때는 교부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요렇게 요 7가지는 등기필 정보를 교부 안 합니다. 과거에는 등기 끝나면 어떤 경우든 등기필 정보, 등기필증, 등기권리증을 줬지만 지금은 이 7가지에 해당되면 교부 안 하니까 요걸 최근에 이제 요거는 가끔씩 요 물으니까 가끔씩입니다. 정리하셔야 되고 밑에
그 7번 밑에 참고 표시에 다만 위 경우에도 등기관은 등기 신청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등기필 정보는 교부하지 않지만 등기가 완료됐다는 통지, 이건 등기 완료 통지는 등기필 정보 교부하는 거 아닙니다. 등기가 완료됐다는 통지만 합니다. 통지는 해줍니다. 자, 그리고 6번은 뭐냐? 지적소관청이나 건축물 대장 소관청은 항상 시군구, 등기 끝나면 시군구에 통지해 준다. 왜 통지해 줍니까? 1번, 소유권 등기하고 나면 대장에 소유자 정리, 우리 지적법에서 배웠죠, 이거? 대장에, 토지 건축물 대장에 소유자 정리하라고 통지해 주죠. 그겁니다. 그리고 단 2번, 소유권에 관한 등기 중에 가시 삼형제 등기,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요 세 가지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라도. 이유는 가등기만으로는 소유자 변동이, 그럼 가등기만, 아직 본등기 하기 전에는, 가등기만으로는 본등기 하기 전까지는 소유자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건 통지하지 않죠. 시험에 통지하지 않는 등기, 소유권 등기 물으면 가등기, 소유권 이전 가등기, 이건 통지 대상 아니다. 그걸 답으로 구합니다. 앞전에 한 번 나왔지만 다시 물어도 가등기 이런 걸 답으로 낸다는 걸 미리 알아두시고, 자,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여러분 자료 그 맨 마지막 페이지에 이의 신청과 벌칙인데, 벌칙은 간단하게 제가 소개하고, 이의 신청 요거요. 여러분, 요 이의 신청은 가끔씩 나오는데, 여러분 그 최근 교재 먼저 보세요. 244페이지. 거기 5번 이의 신청 해가지고 넘겨보십시오. 거기 또 많습니다. 248까지. 이 많은 내용을 시험에 나오는 대로 또 요 자료 요렇게 압축해드립니다. 자, 이의 신청 보십시오. 요 앞전에 나온 거 하고 작년입니다. 31회 때도 이의 신청이 간단하게 하나 나왔죠. 소개해드립니다. 요 하면서 요 그림 먼저 등기관 처분, 여기가 이해관계인이라고 쓴 거는 나중에요. 등기관 처분과 관련해서 법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이의 신청할 수 있고요. 요쪽이 이제 등기관, 그리고 지방법원. 이의 신청에 대한 판단을 지방법원이 하니까 요 그림 보면서 우선 등기관이 내린 처분 결정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 요게 이의 신청입니다. 처분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자, 1번 의에 보십시오. 요 그림과 함께 설명합니다. 등기관에 위법하지 않아도 부당한 결정 처분에도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고, 등기관 결정 처분은 방금 앞에 이의 신청으로 다퉈야 됩니다. 이의 신청으로 다퉈야 되고, 소송이나 행정심판 이런 대상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행정심판 소송이 아니고 이의 신청으로 다퉈야 됩니다. 2번, 등기 신청 각하 등 결정에 등기 신청인이 아닌 제3자, 등기 신청하지 않은 제3자는 이해관계인 아니죠. 제3자는 이해관계인 아닌 자는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번도 상속인 아닌 자,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 등기에서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니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상속인 아닌 자가 상속 등기에 이의 신청할 수 없다. 4번 저당권 저당 설정자는 저당권자의 저당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당 이전 등기에서는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5번 제3자 성락 없이 말소 등기했다면 이 제3자가 이의 신청해야 되고 말소 등기 의무자는 이의 신청할 수 없답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제3자가. 5번까지 2, 3, 4, 5는 이겁니다. 이거 이해관계인이 아니니까 이의 신청할 수 없다고. 6번 채권자 대위 신청에 한 등기를 누가 말소해 버리면 말소가 되면 이 채권자는 채권자가 한 등기를 말소했으니까 이 채권자는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이 맞습니다. 맨 끝에 6번은 그렇게 읽으시면 되고 2번 이의 신청 절차. 자, 구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1번 이의 신청은 등기관을 감독하는 요 등기관이 속하고 있는 등기소의 상급 지방법원 있죠. 여기 써놨죠. 제가 요 지방법원에다가 이의 신청합니다. 지방법원에 이의 신청합니다. 이 신청서는 이 신청서 있죠. 여러분 보세요. 이 신청은 지방법원에 한다. 이 신청서는 어디 갖다 내느냐? 신청서는 등기소. 요 등기관이 여기 보세요. 이 신청서는 등기관이 속하는 등기소에 갖다 내야 됩니다. 구두로는 안 됩니다. 신청서를 내야 되고 서면으로 구두 신청 X 안 됩니다. 2번 이 신청 기간은 등기법에 이 신청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기간 없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고. 3번 등기관 결정 처분 후에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 방법이, 새로운 증거 자료 이거 갖고는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제일 많이 물었던 게 요 3번. 최근에 여러분 나중에 기출문제 분석하면 등기관 처분 결정 후에 나타난 새로운 사실, 새로운 어떤 증거 자료 갖고는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제일 많이 물었고. 4번 이의 신청에는 이 등기관 결정 처분에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이미 내린 결정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집행 부정지 그러는데 요 있다 없다 물었습니다. 등기관이 내린 처분 결정에 이의 신청하더라도 이미 내린 처분 결정의 집행이 정지되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3번 이의 신청에 대한 조치.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요, 첫 번째 등기관은 다시 판단을 합니다. 다시 판단한다는 것은 등기관이 내린 결정 처분에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등기관이 판단해서 1번 이의 신청 이유 있다. 이의 신청 이유 있다라고 하면 등기관은 그 이의 신청에 따른 상당한 처분을 해주고 다시 처분해주고. 2번 이의 신청 이유 없다. 등기관 자기 결정이 옳다. 그러면 3일 이내에 여기 보세요. 3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에다가 의견 붙여서 지방법원으로 보냅니다. 여기 보세요. 등기관은 이의 신청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 3일 내에 어디로 보냅니다? 지방법원. 그러면 이때 이제 괄호 2번. 지방법원이 지방법원에서 심판합니다. 첫째,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등기관 이의 신청인 등에게 이제 통지하는데 결정하고 나서 이제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2번,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한테 가등기를 해두라고 할 수도 있고 미리 가등기 쳐둬라. 아니면 이 신청이 있다는 뜻을 부기등기죠. 이거 지난번에 이 신청이 들어오면 무슨 등기한다? 부기. 그걸 하라고 명할 수 있고, 그리고 3번 등기관이 지방법원 명령에 따라 등기할 때는 명령을 한 지방법원 명령 연월일 명령에 따라 등기한다고 등기부에 적습니다. 중요한 건 그 지방법원이 심판한다는 거 하고 그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이의 신청이 있다는 뜻을 무슨 등기에 둘 수 있다? 부기. 그거 알아두시고, 자, 여기까지가 이의 신청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26회, 28회, 작년 31회 때 나왔으니까 최근 20회 이후에 3번 나온 거 기출문제 할 때 제가 분석해 드릴 거고요. 요 그림과 함께 요 오늘 자료 요거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벌칙은요. 우측에 그 등기 벌칙은 뭐 시험에 등기 벌칙이 나온 경우는 거의 없고, 자, 이거 있죠. 중개사법 이런 데서도 우리 하니까 보십시오. 등기법의 행정형벌은 방금 우리 앞에 했던 등기 필정보 작성 관리 등에 관한 비밀 있죠. 남의 등기 필정보 작성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이고, 등기 필정보에 관련된 정보를 비밀 누설하면, 자, 2번 이거 우리 배웠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행정형벌, 중간 생략 등기나 등기 원인을 허위 기재하면요. 여러분 허위 기재하면 이게 이제 3학년 일반, 뭐 3학년 일반 그 말은 여러분 학생들이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억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요 금인을 받지 않고 위반, 금인 받지 않고 미등기 전매하면 1학년 3반, 이 말은 뭐 우리 학생들이 쓰는데 1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 이런 규정은 우리 시험에는 나오지 않고 중개사법에 물었던 적이 있고, 민법에 이 말하죠. 여러분 민법 이야기가 뭐냐, 벌칙의 내용을 묻는 게 아니었고, 중간생략 등기 보세요. 중간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중간생략 등기는 일반 지역에서는 유효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무효죠. 그러나 중간생략 등기 자체는 유효지만 민법적으로 말하면 중간생략 등기 하다가 걸리면 벌칙, 벌을 받는다. 등기 원인 허위기재 보세요. 등기 원인 허위기재가 이거 아닙니까? 정여를 해놓고 매매한 것처럼 등기하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 그러나 벌칙을, 이런 벌을 받는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마지막에 요 벌칙을 적어드린 겁니다. 한 번만 보십시오. 이런 부분은. 자, 일단 이번 타임 3, 4월은 마지막 교재 가지고 설명드리는 타임이지만 다음 5, 6월부터는 요약집 강의, 요약집으로 강의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 수업 자료를 많이 드렸죠. 이거를 꼭 정리하시고, 이게 요약집 안에 이번 타임에 드린 자료들이 요약집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것만 뽑아서 하고 5, 6월에 요약집 강의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이제 요 자료보다 조금 더 넓혀서 조금 더 확대해서 이제 수업해 드리도록 하고, 일단 3, 4월은 여기까지입니다. 5, 6월에 이제 요약집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